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, 오늘 이제 제가 미국에 이사 온 지 벌써 3년이 좀 넘은 시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간의 이제 라이프 업데이트와 함께 미국 유학 그리고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영상을 최근에 꽤 지금 많이 못 올렸는데, 그 이후의 업데이트는, 새로운 주로 이사를 했고요. 지금은 텍사스에 혼자 살고 있고, 이직을 했어요. 그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, 아마존을 1년 정도 다니다가,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가 텍사스로 릴로케이트를 하게 되었고, 이제 텍사스에 산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. 이제 1년 이후에 어디로 또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고민하고 있고, 뭐 텍사스에 남을 확률보다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것 같긴 한데, 그거는 아직 TBD고, 장단점에 대해서 유학 생활 그리고 미국에 이제 1년 학생으로 그리고 2년 이제 직장인으로서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장단점을 두 가지씩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.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돈인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외국계에서 일하기도 했고, 뭐 그렇게 페이가 막 컴페티티브 하진 않았어요. 심지어 제 뭐 친구들 중에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도 저는 뭐 해외 외국계 스포츠 패션 업계에 일했다 보니까 뭐 연봉이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고 뭐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, 그거에 비교하면 거의 연봉은 한 6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. 7배? 네,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정말 네, 그 수익이 너무나 크게 늘어났다. 근데 물론 당연히 미국에 이사 오면 뭐 렌트도 비싸죠.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제가 한 달에 렌트랑 뭐 기본 뭐 차 보험비라든지 그냥 기본 뭐 핸드폰비 뭐 이런 걸 다 했을 때 한 2천, 텍사스 기준 2,600? 제가 그런 두 정도 내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샌프란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냈었고, 근데 샌프란에서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 유지비가 없었는데도 한 그 정도? 근데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비하면 한국에서 월세 뭐 300만 원 이상의 집은 되게 럭셔리하고 엄청 좋을 텐데, 뭐 어쨌건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가 당연히 물가가 비싸고 뭐 외식도 비싸고 하지만, 이번에 제가 최근에 또 장 보면서 느낀 건데, 저는 코스트코의 뭐랄까 되게 열렬한 팬인데, 뭐 그런 뭐 이런 그로서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활비 면에서는 뭐 외식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한국보다 덜 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외식을 뭐 항상 한국만큼 자주 하지 않게 돼서 오히려 그 생활비는 더 적게 쓰는 것 같아요. 미국에 있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도 당연히 더 적고 이러다 보니까,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첵을 2주에 한 번씩 받잖아요. 그러면 대충 한 달이 4주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한 페이첵 2주치의 봉급으로 생활비와 뭐 그 이상의 뭐 제가 뭐 놀러 나가고 뭐 외식하고 이런 거 모든 걸 다 포함해도 2주치 봉급으로 커버가 되고도 살짝 남는 그런 거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굉장한 그 보수 차원에서는 정말 좋다.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여기는 되게 빡세게, 지금 제 새로운 회사는 또 인센티브가 좀 높은 구조라서 테크에서 이직을 할 때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도 막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직을 했죠, 저도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왜 빡세게 미국에서는 일을 약간 할 수밖에 없는지, 그만큼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뭐 9 to 5만 일한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?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급 면에서는 정말 특히나 이게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정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외식도 크게 자주는 안 하는 편이고, 뭐
그리고 집에서 자주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옷 같은 것도 뭐 유행에 따라서 뭘 사거나 막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큰 소비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그런 면에서 소비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많이 진짜 2, 3년 사이에 게다가 회사에서도 그 401k 그런 게 되게 차차차차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. 뭐 이미 모르는 사이에도 회사에서 매치를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그래도 내가 돈을 벌써 이렇게 많이 모았다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또 미국 주식 투자 계정으로 계속 뭐 S&P나 뭐 인디비주얼 스탁 같은 거 계속 사서 모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성과가 나름 좋았거든요 여태까지. 그래서 그러면서 봤을 때 되게 많이 내가 한국에 있었을 거라면 이 정도 금액을 절대 못 모았을 것 같은 뭐 그리고 여기는 뭐 사인온 보너스나 이런 것도 되게 크게 주니까 그런 것도 뭐 딱히 뭐 크게 뭐 소비가 없었다면 그게 다 그냥 모아지는 거잖아요. 사인온 보너스도 제가 아마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아마존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아마존 때는 사인온이 아니라 그냥 다 포함이었고 여기 이직할 때도 한 15,000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게 다 그냥 남는 거니까 그래서 돈적인 면에서 특히 라이프스타일을 뭐 그렇게 막 저축을 많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2주치 봉급 내로 다 필요한 거 렌트랑 다 쓰고도 남는 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라이프 스타일 같아요. 저는 사실 한국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랐고 뭐 중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왜 미국 생활이 더 편한지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. 저는 왜냐면 완전 한국인인 거잖아요. 근데 한국에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고 한 1년에 한두 번씩 놀러 가면 너무 좋거든요. 진짜 너무 편하고 가족들 있고 친구들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도 진짜 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져요. 근데 그게 왜 그런 막 무슨 요소들 때문이냐라고 핀포인트해서 말하지는 못하겠어요. 근데 그냥 형용할 수 없는 그냥 이제는 미국에서 사는 게 그냥 너무 좋고 여기에만의 페이스 그리고 한국에선 저도 이제 제 나이 때 친구들은 이제 벌써 다 많이 결혼을 거의 다 했고 뭐 애를 가진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한국에 살았다면 조금 더 조바심이 났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한국에 있었더라면 뭐 더 파트너를 만나기 뭐 좋은 환경일까요? 아무튼 그래서 뭐 결혼을 저도 이미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쨌건 되게 제 주변에 한국 친구들은 약간 넥스트 스텝, 넥스트 페이즈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더라도 오히려 되게 막 외롭거나 뭐 약간 소외감을 느끼거나 나는 어떡하지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나도 뭐 애를 가져야 되는데 뭔가 이런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일하고 모르겠어요. 저도 뭐 한 회사만 저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또 되게 뭐 테크나 외국 기업을 한국에서 다녔으면 또 만족도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정확히 뭐라고 저도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미국에 있을 때 제 마음이 더 편하고 뭔가 나만의 페이스대로 나만의 그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거 그 누구도 나를 저지하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어 30 초반이 돼도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리고 저희 진짜 회사에서도 제 나이를 아무도 제가 막 한 번 그냥 제가 뭐 얘기하다가 말을 한 적은 있는데 그 누구도 묻지도 않고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쟤는 싱글인 그냥 그런 나이 개념도 없고 뭔가 그냥 되게 뭔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냥 나 하나 열심히 뭔가 그냥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런 면에서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건 미국이란 나라가 뭐 어쨌건 기회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민 뭐 유학을 오자마자 뭐 바로 테크 기업에 뭐 제 기준 되게
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봉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. 뭐 제가 여기서도 지금 미국 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지는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뭐 제품을 런칭한다든지 하는 게 제가 하는 일 임팩트가 훨씬 크잖아요. 그 마켓에서 일하는 것보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뭐 성취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 기회 이건 약간 어쨌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뭐 세 번째라고 치면 그런 기회가 많고 어쨌건 뭐 좀 더 넓은 무대 그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제가 아마존에 일할 때도 제가 맡은 아마존 광고 프로젝트이 전 세계에 그런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다른 마케팅하고 일을 많이 했었고 그냥 그런 임팩트한 일을 한다는 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의 보상도 이제 준다는 거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단점으로 넘어가 보면 가장 큰 거는 외로운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3년 있으면서 특히 뭐 연애를 안 할, 뭐 물론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만 뭐 지금 저 같은 상황에는 텍사스에 아무도 모르고 뭐 연고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도시에 어떻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릴로케이트를 억셉트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너무 일이 힘들어서 벗어나야겠다 약간 ESFP의 마인셋으로 그냥 그때만 보고 현재만 보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뭐 후회 아닌 후회도 하지만 뭐 어쨌건 인생은 다 뭐 흘러가니까 일단 뭐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외로운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특히 제가 텍사스로 오게 되면서 가장 큰 단점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유학생활 한 친구들 중에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막 보딩스쿨에서 막 언더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직하거나 삶을 꾸리는 친구들 보면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렇게 어렵게 많은 돈 들여서 유학을 해서 왜 돌아가지 했는데 그 마음이 뭔지는 정말 알 것 같아요. 이게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뭔가 내 가족도 없고 저도 막 이사할 때도 진짜 그 누구 한 명 막 완전히 제 편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물론 저도 여기서 다행히도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제가 막 급하게 뭐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가야 되는데 강아지를 봐줄 사람이 없다던가 정말 그냥 나 혼자 오롯이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압박감과 외로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저는 최근에 느꼈던 게 이제 여태까지는 저는 다행히도 뭐 교환학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민을 이번에 유학을 왔을 때도 저는 일부러 이제 이런 거를 겪기 싫어서였는지 항상 저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었던 거고 DC도 물론 DC는 뭐 도시였으니까 이제 교환학생을 제가 이제 뭐 너무 시골 가는 건 조금 그래서 DC로 선택을 했던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까지 서포트가 없는 도시와 주로 온 건 처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이 특히 뭐 어디 시골에서 대학생활 하거나 할 때는 그나마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면 뭐 어쨌건 뭐 학교 동아리도 있고 조금 더 서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완전 이직을 그냥 일로 온 거잖아요. 근데 저희 회사가 여기가 본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 그 헤드쿼터 그 로케이션이 아니어서 되게 조그맣고 뭐 여기서 제가 회사를 통해서 막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포트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거고 제가 진짜 완전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게 뭐 퍼스널한 친구든 뭐 교회를 가든 뭐 무슨 앱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들건 뭐 네트워킹을 가건 아무것도 뭐 그 누구 예를 들어 뭐 한 명이라도 알면 나 여기 친구 그룹 있는데 거기 뭐 바베큐 파티 올래? 뭐 올래?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하나의 그 연결고리라도 생기는 거잖아요. 근데 그 하나의 물론 뭐 친구의 뭐 직장 동료의 직장 동료해서 뭐 만나게 된 친구들은 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 뭔가 그냥 몇 번 만난 사이 뭐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정말 많이 외로워. 저만의 시간이 이렇게 제 인생에서 많은 적은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많이 성격이 바뀌었고
약간 I E에서 극단의 E에서 많이 I로 넘어온 느낌? 이제는 저도 저 혼자만의 시간이 좋고 나도 이제 그냥 내가 특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고 이제 다음 페이즈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음 넥스텝에서 원하는 게 뭐지? 나는 인생에서 내가 뭘 중요시하지? 막 그냥 되게 그런 자아 성찰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. 그리고 또 어쨌건 저희가 무슨 뭐 21 무슨 뭐 학교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완전 직장 생활을 해서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뭔가 정말 현실로 온 거다 보니까 뭐 그 누구 아무나 뭐 시간 낭비하면서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. 뭐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범블 BFF라고 해서 범블이라는 앱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동성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런 앱도 해봤는데 뭔가 또 너무 뭔가 잘 못하겠더라고요. 뭔가 친구를 이렇게 앱에서 물론 되게 좋죠. 왜냐하면 그러면 뭐 같은 허비가 있거나 뭐 같은 인종이거나 그래서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을 저도 되게 좋은 사례를 많이 듣긴 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지금 저도 그때 막 한창 막 하다가 대화만 하다가 또 막 귀찮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1년 여기 이제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제 마음 맞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사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넥스텝으로 이제 캘리를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쨌건 여기는 아시안도 더 적고 뭔가 컴패러블한 사람을 제가 완전 막 put myself out there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노력을 100%안 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. 앱도 다운로드하고 뭐 트라이만 해보다가 안 했고 근데 어쨌건 많은 진짜 외롭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친지가 있거나 뭐 같이 뭐 친구들이 많거나 뭐 언더를 여기서 나오셨다거나 뭐 그런 조금의 서포트 시스템이 있으면 저는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서 저와 같은 상황에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 나왔음에도 미국에 이직해서 되게 막 잘 지내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.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저는 unfortunate하게도 뭐 이전에는 빅테크를 다녔음에도 이게 저희 그 회사에 저희 올그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없었다 보니까 막 직장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보통은 그렇게 제일 많이 하죠. 왜냐하면 뭐 회사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니까 거기서 뭐 같은 팀 아닌 친구들이랑 그냥 뭐 완전 정말 그냥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는 게 가장 쉽고 어쨌건 뭐랄까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어쨌건 약간 걸러진 거잖아요. 완전 무슨 생뚱맞은 바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unfortunate하게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진 않았어요. 빅테크를 다녔음에도. 그리고 이직을 하고 나서는 또 뭐 지금 여기 저희 이 오스틴 지사가 이제 메인 본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작은 오피스라 그럴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넥스텝으로 이직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좀 내가 본사에서 그러니까 큰 규모의 내 팀이 아니면 내 어느 정도의 올그가 내가 사는 도시에 있는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 남더라도 아마 본사 쪽 지금 로케이션으로 옮길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불안정함인 것 같아요. 이건 굉장히 막연한 거긴 한데 어쨌건 비자 신분으로 있고 이제 OPT 저는 이제 스텝 OPT였으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H1B를 또 해서 H1B 로터리가 돼야 되고 H1B 로터리가 안 되면 그린카드를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그게 럭키하게 뭐 2-3년 안에 나오면 굿인데 아니면 그린카드 시작해도 뭐 쓸모가 없는 만약에 그 안에 H1B가 안 되면 근데 어차피 그런 너무나도 많은 변수 내 컨트롤 밖의 변수들이 너무 많고 신분이랑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도 막 정말 다른 나라로 가거나 뭐 캐나다로 보내주면 감사한데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거나 뭐 CPT를 만약에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나마 그냥 내 돈 날리면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CPT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무슨 수업인지 모르겠어요. MBA인지 뭔지 아무튼 CPT로 돈을 그냥 버려가면서 시간을 연장해서 근데 그 다음 해에도 아마 안 되면 아마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1년을 더 벌려고
몇 번의 기회를 더 벌려고 뭐 CPT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그건 모든 회사에서 해주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, 그리고 매해 뭔가 막 비자 뭐 리뉴 뭐 해야 되고 다큐멘트 내야 되고 뭐 그냥 어쨌든 이 이방인으로서의 신분이 내 나라가 아닌 데서 뭐 입국할 때도,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도 뭔가 막 불안하고,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기저에 항상 저는 되게 스트레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사를 해도, 지금 샌프란에이스도 그렇고 저 지금 집도 막 가구 같은 거 하나를 사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를 할 때 누가 막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물론 회사에서 릴로케이션을 커버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, 예를 들면 전 가구 같은 것도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것, 막 그런 뭔가 약간 템포러리 느낌으로만 그렇게 계속 살아왔거든요. 그래서 뭔가 물론 뭐 내 집이고 편하긴 하지만 막 아직 뭐 제가 정말 집을 사서 뭐 아니면 결혼을 해서 뭐 그러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 약간 이렇게 뭐랄까 내 집이지만 그렇게 확 투자하진 않고 이렇게 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쨌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음 내지 뭔가, 예, 특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렌트를 내면서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게 있고, 신분으로부터 오는 또 불안정함이 있고, 뭐 직장도 미국은 워낙 레이오프나 이런 게 흔한 일이고, 한국처럼 뭐 노조가 있는데도 있겠죠? 뭐 아닌가? 아, 스타벅스 그런 거는 뭐 그 스토어 파트너 노조 얘기인가요? 아무튼 보장이 안 되잖아요. 여기는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뭐 조금이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어머 CEO가 바뀌었고 뭐 리올그가 있다네 하면은 막 그냥 그런 불안함에 살아야 되는 그런, 그리고 부쩍 잘리면은 저희 신분으로는 90일 내에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, 그리고 그린카드를 하다가도 뭐 변호사가 뭐 실수하거나 제가 뭐 서류를 잘못 내거나 해가지고 뭐 다시 스타트 오버 해야 되거나 뭐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, 막 그냥 그런 내 나라가 아닌 거에 대한, 그리고 다쳐도 저는 막 여기서 뭐 진짜 교통사고를 나서 제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를 제가 냈든 당했든 했을 때 뭔가 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고,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한국에서는 뭔가 그런 게 되게 시스템이 빠르고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많고 뭔가 막 그런 면에서 불안한 건 없는데,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커요. 그게 뭐 다친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진짜 다 경미한 접촉사고여도 물론 뭐 보험 부르고 하면 되겠지만 그걸 미국에서 해본 적이 없다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,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것도 모르고 비용도 얼마일지 모르고.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지금 한국에서 데리고 왔지만 강아지도 뭐 무슨 일 있었을 때 맷을 데려가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제가 뭐 더 따졌으면은 줄일 수 있었는데 전 모르니까 그냥 약간 거의 바가지 씌운 느낌? 뭐 그런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어쨌건 뭔가 불안한 게 있어요. 잘 모르고 내가 여기 시스템을, 그리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. 그래서 네, 신분과 어쨌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그 모든 이 크게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불안함을 계속 이렇게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 주변에 그래도 그린카드를 받거나 뭐 아니면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이렇게 조금 미국 생활을 그래도 한 뭐 3년 5년 하다 보면 그런 스테이지에 가잖아요. 그린카드도 나올 거고 뭐 여기서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집을 살 수도 있고, 이제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되게 또 뭐 그린카드 있으면 뭐 두려울 것도 없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긴 한데, 저는 당연히 뭐 학생 때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이제 크레딧 스코어도 있죠. 뭐 어쨌건 뭐 텍스도 2번이나 해봤죠.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불안정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뭐 내가 시스템을 잘 모르고 뭐 비싸고 그냥 그런 게 되게 불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외롭고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어쨌건 뭐 적어도 몇 년은 해야 된다라는 게
저는 되게 큰 단점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견해고 뭐 정말 사람마다 케바케일 수도 있고, 저도 예를 들면 그 외롭다는 단점이 뭐 사실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. 근데 주를 바꾸고 모르는 도시에, 새로운 도시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되게 확 커졌고,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겠지만, 혹시나 유학과 이민과 뭐 해외 미국 그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, 저도 주변에서 뭐 미국 생활 어때? 미국 뭐 직장 생활 어때?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, 유튜브로도 뭐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고,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미국에 살다가 영주권을 따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왜냐면 영주권까지만 버티면,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는 언제든지 그 유지만 계속 해 나가면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. 잠깐 미국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결혼 상대를 구하러 한국에 들어가시는,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나와도 되니까, 애를 갖고 나서 뭐 나와도 되고 뭐 결혼하고 나와도 되고, 영주권만 해결이 되면 일단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특히 남자분들 중에 뭐 결혼 이유도 되게 큰 것 같고, 그리고 또 어쨌건 여기서 뭐 혼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리처지를 하러 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되게 제 주변의 케이스에서는 너무 만족해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겠죠. 많이 외롭고 힘들고, 어쨌건 남자 혼자서 뭐 산다는 게 뭐, 그리고 여기서 뭐 데이팅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그래서 되게 만족해 하시는 걸 봐서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고, 신분만 해결이 되면, 만약에 좀 이 타지에서 외로움과 너무 챌린지가 많았다고 하면 그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,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주권이 될 때까지만 버티면 뭐 그 뒤로는 뭐 크게 시민권자와 다른 부분이 크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, 뭐 유지만 한다면,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정도 목표를 갖고 오시던지, 아니면 이 미국에서 사는 거, 미국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현실을 조금 더, 저는 사실 유학 오면서 되게 로지한 것만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. 돈도 많이 받고 생활도 너무 좋고 뭐 나쁠 게 뭐가 있어?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좋은 것만 생각했었어요. 근데 오고 나서 보니까 비자도 뭐 너무 귀찮은 게 많고, 그걸 제가 항상 염두해야 되고, 여기 처음에는 집 하나도 사인을 못해서 룸메이트를 껴서 해야 됐고, 물론 그건 아파트에 이제 크레딧 스코어를 요구하는 아파트에 한해서의 얘기지만, 뭐 제가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처음에 이사 올 때는. 근데 이제 그래도 저도 많이 그 사이에 성장을 했고, 많이 독립적이 된 것 같고, 뭐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지만, 이사를 올 때는 처음에는 그냥 오면은 다 뭔가 식당도 너무 좋고 재밌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좋은 점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갑자기 밀려오는 그 외로움이라든지 이 불안정한 스테러스와 뭔가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뭐랄까, 그리고 정말 제 인생, 제가 만약에 저는 올해 다행히 H1B가 됐지만 H1B가 안 됐으면 또 내년에 이직도 못하죠. 그리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,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고, 뭐 그럼 지금부터 또 뭐 마스터 같은 걸 어플라이 해야 될까.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내가 왜 굳이 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상황에 나를 놓아야 하는가,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한국에만 있으면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차차차 할 수도 있는 건데, 뭐 누가 나에게 줄 것도 아니고, 그쵸? 비자 이슈가 있을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그 프로스 앤 컨을 잘 웨이해서 좀 주변에 많은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 유튜브도 찾아보고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해보고 돌아가셔도 되고, 영주권까지는 난 무조건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올 때 조금 너무 다 그냥 로지 할 줄만 알았다. 그리고 실제로 뭐 로지 했죠.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면서 뭐 테크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에 보여지지 않는 또 뭐 여러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고,
뭐 인간관계라는 것도 어쨌건 제가 한국에서의 뭐 베이스가 아닌 미국에서 또 새로운 그런 커뮤니티와 베이스를 찾아야 됐고, 그런 면에서 그 엄청난 딥 커넥션을 또 만드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. 그리고 가족도 없고,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외에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